연세대학교에 올해 입학해서 한 학기 보내시고 이제 고딩필 조금 벗고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좀 반갑습니다. 도움되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잘 좀 들어주고,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마지막 타임에 질문해 주시고, 오케이? 소개해 주시고요. 우선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정적으로 졸업했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민영 선배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. 우선 2학년이니까 꽤 겪을 것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. 하지만 그 중에서도 너네가 좀 혼란스러울 것도 있을 거고 부족한 게 있을 거니까 그걸 좀 조언해 주려고 왔으니까 한번 잘 들어라. 일단은 첫 번째로 메타인지를 얘기를 할 거야. 메타인지가 사실 입시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.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메타인지는 본인이 공부에 있어서는 보통은 개념 암기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 공부할 때 본인이 확실하게 외웠나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제대로 길러져 있으면 진짜 공부 효율에서 상당한 이점을 주거든. 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니까 너네가 이거를 좀 잘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부가적인 얘기지만 그냥 삶 전반적으로도 너네가 메타인지를 잘 길러두면은 좋은 좀 중요한 판단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메타인지가 왜 중요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길러야 되냐 라고 좀 말을 하면은 너네가 평소에 아까 개념 암기할 때 주로 적용이 된다고 했잖아. 개념 암기를 할 때 너네가 개념을 외웠다 싶었는데 좀 문제 풀 때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경험이 있을 거야.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네 스스로 개념을 외웠다고 생각이 들면은 확신을 하지 말고 의심을 먼저 함으로써 뭐 예를 들어 개념을 외웠다 싶으면 책을 덮고 백지에다가 그 개념을 써본다든가 아니면 허공에 대고 그냥 한번 얘기해본다든가 했을 때 그 백지에 쓸 수 있고 허공에 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외운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점검을 계속 하다 보면은 메타인지는 좀 늘게 돼 있어.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수시를 챙기다가 본인의 목표에 맞지 않게 정시로 어쩔 수 없이 뭐 전환을 하고 싶다 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 보통은 이제 혼란이 되잖아. 나는 정시를 하고 싶은데 뭐 주변에서는 하지 말라고. 당연히 여긴 광주는 수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니까. 근데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메타인지가 정말 확실하게 돼 있어. 그러면은 그래도 모의고사 공부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메타인지가 제대로 있으면 어느 정도 각이 잡힌다. 그래도 내가 정시를 했을 때 이 정도는 그래도 수시보다 잘 갈 수 있을 것 같다. 각이 잡힐 수가 있다고. 그래서 웬만하면 정시판에서 전환을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환을 해야 됐을 때 좋은 근거가 돼 여러 면으로 중요한 거니까 알아뒀으면 좋고. 그리고 모의고사는 진지하게 보자는 말을 일단은 대놓고 하고 시작할 건데 지금 여기가 경화 검주소인가?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가장 진지하게 볼 것 같은 학교랑 진지하게 보지 않을 것 같은 학교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아까 경화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경화 애들 확실히 진짜 진지하게 보여. 경화 그래도 한번 그러면 거수를 해보자. 나는 지금까지 모의고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진지하게 온다. 그래 뭐 때문에 반갑니다. 왜냐면 내가 그래도 경화 같은 경우에는 좀 정시로 가는 비율도 생각보다 다른 학교에 비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그래도 조금은 진지하게 보는 편인 걸로 알긴 알아. 근데 하지만 광주고 내가 겪어봤으니까 뭐 크게 변할 거라는 생각은 뭐 모의고사 때. 근데 어쨌든 얘들아 모의고사가 뭐야? 교육청에서 너네 수능 미리 대비하라고 시간표 똑같이 짜가지고 몇 번이나 계속 볼 수 있게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인 거. 그럼 당연히 진지하게 보는 게 없잖아. 너네가 수능장에 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장난기 넘치게 수능을 볼 수 있을 거거든. 너네 안 봐도 그건 아닌 거 알잖아. 어차피 수능장 가면 아는 사람 없어. 아는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잘 봤다는 생각도 안 들어. 그러니까 너는 침울할 수밖에 없어 수능장에서.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똑같이 당연히 그러면 본인도 좀 침울해 보이는 감정도 들어야 되고 모의고사 볼 때 좀 본인만의 길을 걸으려고 해야지. 자꾸 남들 논다고 너도 똑같이 막 점심시간에 떠들고 축구하고 그러면 안 되지. 그래야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실제로 수능 때 긴장이 더 돼. 왜냐? 이 머릿속으로 매치가 되고 갑자기 놀다가 진지하게 수능 보는 사람이랑 평소에 진지하고 침울하게 수능 보다가 똑같이 보는 사람이 긴장감이 당연히 다르겠지.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제발 진지하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부법을 아마 너네가 그나마 궁금해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국어부터 얘기를 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국어는 어떠한 읽기 어떤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것보다도 일단은 근본적인 읽기 능력을 기르는 게 확실한 등급 유지에는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스킬 같은 것만 기르다 보면은 어떤 뭐 신유형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문 구조가 약간 다르다거나 이러면은 약간 흔들릴 가능성이 다분해. 하지만 근본적인 읽기 능력이 이렇게 좀 굳건하면은 어떤 유형이 나오고 어떤 뭐
뭐 어떤 문장 구조가 나오든 그냥 꾸준하게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국어라는 게 내가 되게 스킬적인 걸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 되게 복잡한 과목이라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수험생활 마지막 끝까지 국어를 포기하지 않고 하면서 느낀 거는 국어는 생각보다 단순한 과목이다. 그냥 읽기를 많이 하면서 읽기 자체 능력을 이렇게 기르고 처음 읽을 때 온전하게 읽으려고 노력한 다음에 문제 풀 때 다시 지문으로 되돌아가지 않아서 그 문제 푸는 데서 확실하게 딱딱딱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약간 근본적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의 필기가 있을 테니까 특히나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학교 선생님이 선정하신 필기를 당연히 따라야 하고 그 필기를 바탕으로 그 작품에 걸친 작가라든가 배경 같은 걸 전반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이제 족보 문제를 푼다던가 해서 양치기를 해서 문제 시험 당일날 외부 지문이 나오고 당황하지 않게 시간 투자할 수 있게끔 빨리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겠죠. 그다음에 수학은 일단은 모의고사를 풀어봐야지 너네가 잘하는 파트랑 못하는 파트가 어떤 것인지 좀 알 수가 있을 거야. 보통은 나눠져 있어. 나 같은 경우에도 뭐 나는 좀 도형을 못하는 편이었고 함수는 그래도 좀 괜찮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하고 못하는 파트를 인지하고 나면은 그 못하는 부분을 풀리다 보면 이제 오답노트를 하게 될 거냐. 오답노트를 할 때 이 접근 방식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. 이 말이 뭐냐면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대부분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접근 방식 자체를 틀리거나 아니면 접근조차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. 근데 그래서 이제 해설지를 보면은 어떤 조건이 달려있고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해설지는 이렇게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. 근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하는지를 너네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. 왜 이 조건이 달려있고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? 아니면 왜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야 되는 거지? 라고 하는 이 사고 과정을 하나를 집어넣어요.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안 되면은 해설 강의를 더 해야 돼. 그래야지 이렇게 좀 출제 포인트가 어느 정도 모의고사도 정해져 있어. 그런 걸 깨닫고 나면은 이제 그 출제 포인트만 유지하면서 문제 형식만 살짝 다르게 나왔을 때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과서 문제 쉬울지라도 당연히 서술형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풀 줄 알아야 돼. 부교재가 있다면 당연히 부교재까지도 먼저 풀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어떤 문제나 개념 필기 있으면 당연히 잘 연습해야 돼요. 해고 그 다음에 내신이랑 사실 모의고사는 수학은 사실 난 크게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진 않고 그냥 결국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지. 그럼 영어는 일단은 본인의 단어, 문법, 구문법 수준을 알아야 하는데 이 이유가 일단 이 세 개가 나는 입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3요소라고 잘할 수 있는 큰 근간이거든. 일단 단어의 수준을 안다고 하면 약간 명확하지 않아서 애매할 수 있는데 그냥 평소에 본인이 모의고사를 풀 때 단어 뜻을 몰라서 많이 틀린다 하면 그럼 단어 수준이 모의고사에서 요구하는 거구나. 그러니까 단어를 평소에 좀 단어 패스를 항상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문법이랑 구문 분석은 약간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 건데 문법은 이제 너네가 고등학생이니까 문법 수업이라는 게 따로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잖아. 하지만 이제 어법 같은 거를 어법 문제 풀고 어법 포인트를 집어주실 때 그거를 필기했으면은 외워야 돼. 외워야지 다음에 나왔을 때 안 까먹고 맞출 수 있어. 그다음에 구문 분석도 방학 때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천일문으로 방학 숙제 이제 딱 한 몇 장 주실 텐데 그것도 이제 단발적으로만 하면은 대부분 애들이 그냥 단순한 워크로드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빨리 해치우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정말 구문부 수준을 늘리고 싶으면은 단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학 동안에 꾸준하게 선생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라도 본인 스스로 하는 게 필요하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 정도 구문 분석 어느 정도 할 수 있다. 단어 이제 거의 모르는 거 많이 없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모의고사 유형풀 풀이법을 항상 익히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익히면서 시간도 줄이고 듣기도 당연히 다 하는 연습을. 그런데 내신은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정해진 범위의 지문은 당연히 완벽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특히나 문제가 많거나 혹은 뭐 서술형이 나와서 약간 시간이 가끔 부족한 경우가 있는 사람은 객관식에서 이제 변형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외부 지문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중에 그냥 그대로 그냥 시험 범위 지문이 나오는 문제도 있잖아. 그거를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해야 돼. 그 다음에 어려운 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돼. 또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 학교 출제 스타일에 맞게 서술형이 나오면 그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객관식만 나오면 객관식 빠르게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탐이랑 과탐을 얘기하려고 하는데
문과 한번 손들어 볼까 나머지. 일단 나는 문과였어서 사탐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줄 수는 있어. 근데 바탐 먼저 얘기를 하면은, 바탐은 내가 주변 친구들한테 도움을 조금 받은 결과 요약을 하면은 개념을 다 외웠다 싶으면 그 순간부터는 양치기 싸움이야. 양치기 싸움에서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고, 사탐은 일단은 너네가 선택 과목으로서 내신 과목으로 하잖아. 내신 과목을 하기 위해서 방학 때 공부를 하기도 할 텐데 나는 방학 때 공부를 하진 않았어. 왜냐면 사탐은 거탐에 비해 아무래도 공부량이 훨씬 적은 거 너네도 알 거라 생각해. 훨씬 적거든. 그래서 문과는 솔직히 사탐 공부할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걸 국영수에 투자하고 가능한 효율을 높여가지고 사탐을 그냥 학기 중에 소화하는 걸 추천을 하는데, 본인이 정 힘들다 하면은 그래도 방학 중에 잠깐 맛보기 정도만 하는 건 나한테 괜찮아. 그래서 과목별로 공부를 살짝만 얘기하면은, 윤리 과목은 문제에서 선지가 5개가 있잖아. 선지 하나하나가 다 피와 살이 되는 거야. 예를 들어서 너네가 오답 정리를 하면은 보통은 그냥 틀린 문제만 오답 정리를 하잖아. 근데 윤리 과목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, 맞춘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 맞춘 문제에서 이 선지는 틀리고 이 선지는 맞다고 생각한 근거가 맞나를 생각해. 내가 이 근거로 이 선지는 아니고 이 선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해설을 보고 내가 생각한 근거가 맞네? 그냥 내가 생각한 근거가 이래서 틀린 게 아니었네? 라는 거를 하나하나 다 거쳐요. 그래서 10문제가 있으면은 한 문제당 선지가 5개니까 50개의 선지를 다 봐야 되는, 이렇게 윤리 과목은 진짜 선지 하나하나 다 사상자별로 비교해보면서 해야 되고, 일반 사회는 사회문화 정치학이지. 개념 할 때는 그래도 좀 쉬울 거야. 하지만 쉬운 만큼 개념 문제에서 말장난이 좀 많은 것도 알 거야. 개념 문제에서 말장난이 많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많이 풀다 보면 많이 말장난하는 포인트가 있어. 그 포인트들을 잘 알거나 아니면은 확실한 개념 이해를 통해서 좀 새롭게 나오는 말장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, 결국에는 도표가 중요한데, 도표는 뭐 결국 계산 문제잖아. 계산 문제고 어떻게 약간 도식화를 잘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. 이런 거를 양치기를 많이 하면서 좀 본인만의 노하우를 길러나가는 게 일반 사회. 지리 역사는 사실 그냥 윤리나 일반사에 대해서는 단순하다 생각해서 그냥 암기하는. 그리고 생기부를 혹시나 궁금해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서 가져왔는데, 나는 생기부를 막 엄청 추가적으로 실험을 한다던가 이렇게까지 해서 생기부를 채우는 사람은 아니지만,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 광주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 써봤자 얼마나 쓰겠나 해가지고, 나는 교과로 가려고 내신에 좀 물방한 편이지만 그래도 생기부를 챙기긴 당연히 챙겨야 되니까, 너네가 시험 끝나고 발표 같은 걸 할 때 본인이 특히나 과를 정했다 싶으면은 그 목표에 맞는 주제 발표를 할 때, 예를 들어 1학년 때 발표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 그치지 말고 본인이 좀 더 궁금해서 2학년 때 또 했다,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학년 때, 3학년 때 계속 연계적으로 했다 라고 하면은 아마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사가 아닌가 싶어. 이과 친구들은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실험을 본인이 추가적으로 수업에 이어서 진행하거든. 이러면 훨씬 더 좋기도 하고. 우선은 내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, 혹시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꼭 끝내도록 할게요. 여러분 궁금한